자, 혹시, 자, 채팅창에다가, 뭐,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 안 계시죠? 다, 여러분들, 혹시 계시면 처음이라고 적어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몇 분은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3주차에 이렇게 오시는 거는, 어, 그래도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자, 일단은 제가 컨설턴트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좀 컨설팅형 비즈니스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투스텝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게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세일즈와 마케팅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컨설팅형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 마케팅에서 하는 비즈니스는 강사라든가 강의라든가 물건을 직접 파는 사람들도 뭐 상관없어요. 이런 투스텝 마케팅을 이게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인데요. 예, 여러분은 투스텝 마케팅에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자, 그 전에 투스텝이 뭔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투스텝은요, 코치나 컨설턴트는요, 고객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고객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의뢰할 일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투스텝 마케팅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유망 고객을 모집을 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세일즈를 하는 것을 투스텝이라고 합니다. 컨설팅 비즈니스에서는요, 저를 처음 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세일즈 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프론트엔드라든가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갖다가 뭐 5만 원짜리를 한다든가 무료 세미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조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드랜드나 백엔드처럼 뭐 100만 원이라든가 뭐 50만 원 이런 거는요. 갑자기 본 사람들한테는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스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구성하는 콘텐츠는 다양해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콘텐츠인데요. 사실 그것은 전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만드셔야 돼요. 자, 먼저 저도 지난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미라클 회원들 저한테 배우는 회원들한테 무료 오퍼를 통해서 리드 마그넷을 통해서 예상 고객을 모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한번 제가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어, 무료 오퍼 없이 예상 고객을 갖다가 모으지를 않으면 온라인 마케팅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료 오퍼, 무료 특전인데요. 오퍼는요, 아시다시피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자, 리스트를 획득하기 위한 고객의 리스트, 예상 고객의 리스트를 획득하기 위한 무료 콘텐츠를 무료 오퍼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게 있나요? 이거 하고 계시는 분, 예상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무료 오퍼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나는 있다. 오케이, 오케이 좀 해줘 보세요. 예상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무료 오퍼를 사용하고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해주세요. 아무도 안 적어주세요. 자, 나는 예상 고객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료 오퍼를 사용한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스텝메일 사용하시는 분들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텝메일은요. 예.
그래서 어저께도 최규문 교수님이랑 오늘 뭐 최규문 교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스탠 메일에 대한 지금 읽는 책 중에서 굉장히 템플릿이 잘 됐고 이거를 갖다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탠 메일을 쓸 정도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체의 퍼널을 다 이해한 사람들이 스탠 메일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스탠 메일이나 소책자는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 계실지도 모르는데 근데 소책자를 예상 고객을 모으기 위한 툴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퍼널이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성 파일, 동영상, 뭐 무료 세미나 등 뭐 오리엔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부 다 오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리스트를 얻기 위한 무료 콘텐츠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오프라인 마케팅은 힘들어요. 이게 온라인 마케팅밖에 살아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저께도 최경영 교수님이랑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1년 전에는요. 마케팅의 제일 끝은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년 전만 하더라도요. 근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콘텐츠가 많으면 결국은 예전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마케터들이 콘텐츠 마케팅이 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콘텐츠로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콘텐츠는요. 유튜브 검색하면요. 얼마든지 있어요. 뭐 강의 심지어는 아까 뭐 우리 그 강의들은 1년에 10몇만 뭐 몇만 주면 정기 구독이 다 가능한 식으로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좋은 콘텐츠들이 많아요. 마케팅에 관해서도 뭐 최고의 강사들이 뭐 블로그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그런 이미 뭐 예전에 돈을 주고 배웠던 그런 마케팅 콘텐츠들을 지금은 굉장히 저렴하게 다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저께 최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콘텐츠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밖에 가질 수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일단은 강의로 살아남는 거는 힘들어요. 이미 그런 세계가 돼가지고 고객이 안 모여져요. 이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요, 이런 콘텐츠가 있으면요, 그거를 코칭해야 돼요. 예? 1대1로 코칭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같이 어울려져야지 콘텐츠 자체만으로 판매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어저께 좀 심도 높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 자, 그리고 무료 오퍼 예상 고객을 모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요. 프론트엔드 상품이에요.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프론트엔드가 무엇이고 백엔드가 무엇인지. 자, 프론트엔드의 정확한 정의, 컨설팅형 비즈니스에서의 프론트엔드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렴한 가격대의 고객 모집용 상품입니다. 가격이 저렴해야 돼요. 프론트 상품은요. 이익을 바라지 않는 상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중간하게 프론트 상품을 여러분도 혹시 프론트 상품 갖고 계세요? 프론트 상품과 백엔드 상품이 나눠져 있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있다라고 한번 적어줘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온라인 마케팅에 결국은 이게 자동화거든요. 자동화의 일부를 얘기하는데 프론트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자 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 아까 프론트 상품 자 없으시면요 지금 당장 만드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프론트 상품이 없으면요
자, 고객이 백엔드 상품을 갑자기 여러분들 백엔드를 통해서 이익을 백엔드가 팔려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팔고자 하는 상품들 있잖아요. 그걸 백엔드 상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프론트 엔드를 만들어 놓고 저렴한 상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데, 자, 왜 이익을 내려고 하느냐? 왜냐면 고객 모집이 잘 안 돼서 매출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상품이라도 빨리 팔아서 이익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프론트엔드 상품은 이익을 내기 위한 거가 아니에요. 고객을 백엔드 백엔드 상품을 팔기 위한 미끼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저렴한 가격대의 고객 모집용 상품이 프론트엔드인데, 기본적으로는 프론트엔드 상품은요, 5만원 이하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5만원 이하요. 자, 5만원이 넘어가면요, 한 번에 구매할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프론트엔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5만원이 넘어가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일반론이에요. 뭐 10만원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5만원대. 물론 처음부터 50만원짜리 교재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5만원 이하의 상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타깃에 따라 다르긴 해요. 자, 근데 5만원 이상이 넘잖아요. 그럼 충동 구매가 불가능해요. 5만원이 넘지 않으면 충동 구매가 가능하다. 5만원 미만은요. 컨설팅형 비즈니스에서는 프론트엔드는 5만원 이하로 충동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자, 구매하는 건 무료 오퍼에 등록한 사람이거나 유망 고객이 처음부터 구매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 오퍼를 받아본 사람이 예상 고객이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에 프론트엔드 5만원 이하대의 프론트엔드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자, 프론트엔드는 무료 오퍼에 등록한 사람이 구매하거나 처음부터 구매하든가, 무료 오퍼 없이 처음부터 프론트엔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음 바로 구매할 만한 상품을 갖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프론트엔드 상품은요. 자, 두 가지 만들려고 그랬어요. 무료 오퍼 하나랑 프론트엔드 상품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미라클 마케팅에서는 지금 다음 과제가 무료 오퍼 만들기,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상품 만들 거예요. 자, 이걸 꼭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유망 고객을 획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 혹시 이해 가시나요? 다이렉트로 유망 고객을 모집하는 것이 프론트엔드의 역할입니다. 프론트엔드는 무료 오퍼에 등록한 사람이 구매하기도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유망 고객을 모집하는 역할도 프론트엔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오퍼도 유망 고객을 모집하지만 프론트엔드 상품 역시도 5만원 이하대 그걸 유망 고객을 모집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유망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면 만들어야 돼요. 특히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계시다면. 자, 다음은 미드랜드입니다. 여기서부터 가격대가 조금 달라져요. 미드랜드부터. 자, 중간 가격대의 상품입니다. 프론트엔드는 5만원 이하였으니까요. 5만원부터 50만원 정도가 미드랜드에 해당이 돼요. 근데 내용에 따라서는요. 200만원까지도 가능해요. 사실은. 이 정도 가격대 5만원 이상부터 50만원 때까지는요. 충동 구매가 조금 어려워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상품을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50만 원, 200만 원을 결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백엔드요. 백엔드는 고액 상품입니다. 이익률이 높죠. 이거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주력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심적으로 판매하게 되는 지금 여러분들의 상품을 백엔드 상품이라고 그래요. 자, 저처럼 컨설팅형 비즈니스라면요. 50만 원부터 500만 원 정도의 가격대가 적당합니다. 300만 원짜리 강좌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상품을 백엔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 역시도 2, 3년 전만 해도 어떤 그런 300만 원, 400, 그 미라클 마케팅의 그 전신이죠. 300에서 400만 원을 8주로 이렇게 해서 12주, 8주, 12주에서 그렇게 그거 백엔드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 달에 15만 원씩만 받고 있어요. 한 달. 그래서 매 1년간 그러니까 좀 쪼갰죠. 그리고 1년 넘으신 분들한테는 10만 원 받고 또 1년 넘으신 분은 5만 원 받아가지고 쭉 5만 원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갖췄거든요. 이건 저의 방식인데 한 번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그냥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근데 원래 백엔드 상품은요 300만 원 이상 50만 원에 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지금 보니까 뭐 이런 컨설턴트 중에서도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대단하죠. 예, 능력 있으니까 그렇게 받으시는 거고. 저도 만들까도 생각 중인데 아직은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정도의 고액 상품을 만들면 그 이상의 어떤 그런 받으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 못 만들거든요. 자, 다음으로 하이 백엔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고가입니다.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상품입니다. 1200만 원짜리 강좌도 있고 어떤 분은 심지어 3600만 원짜리 강좌도 있어요. 저는 많이 들어요. 사실은요. 이 1000만 원 이상 하는 이런 강좌들을 제 시스템을 만들 저는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끼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몇 개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고가의 그런 강좌들 하이 백엔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정도의 이렇게 고가의 상품들은요 인터넷으로 다이렉트로 판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면 판매 즉 1대1로 만나거나 세미나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이런 상품들은요. 이러한 상품이 한두 개 팔리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금세 발생하기 때문에 하이 백엔드도 능력이 있으면 만들어 놓으면 매출과 이익이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1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그런 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하겠어요. 그런 개별 코칭 그런 거는요. 뭐 해달라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안 만들어요. 저는. 자, 어떠신가요? 먼저 무료 오퍼를 만들어야 됩니다. 유망 고객을 모집하기 위한 무료 오퍼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무료 오퍼에 등록한 사람이 구매하는 상품 또는 처음부터 바로 판매하는 상품 49,800원 정도의 회원제 서비스도 좋고 DVD도 좋고 소책자 같은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저렴한 가격대의 프론트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50만 원 정도의 미드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고액의 백엔드와 더 비싼 하이 백엔드를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상품의 라인업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비즈니스가 안정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고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백엔드 하나 가지고 미드랜드나 백엔드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산 사람이 이거 사고 이거 산 사람이 이거 사고 이거 산 사람이 이거 사고 이 시스템이거든요. 단계별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일단은 상품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프론트엔드, 미드엔드, 백엔드, 하이 백엔드 어떤 라인업으로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제 주변에 미라클 마케팅도 있고, 주변에 연봉이 10억,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라인업을 제대로 갖췄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들으려고 이 소중한 시간에. 일단은 이런 라인업을 한번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품에 따라서야 카피라이팅 문구가 다 달라져요. 상품에 따라서. 하이 백엔드는 백엔드를 구매할 사람일 것이므로 굳이 하이 백엔드에서는 굳이 강매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순차적으로. 백엔드 구입한 사람이 하이 백엔드 사게 되고. 자, 이미 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확실하게 설명하는 카피 문구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무료 오퍼는 후기라고 그러는데 확 끌어당기는 거, 이거를 주어야 됩니다. 처음 만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고객이니까 강매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살짝은 강요를 할 필요성은 있어요. 흥미를 유발시켜야지 사거든요. 자, 이미 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팬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이고. 그럼 어떤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까? 여기서부터는 살짝 레벨이 높아져요. 자,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라클 마케팅의 회원들은 지금 이런 이상적인 형태를 만들려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션을. 자, 가장 좋은 건요, 미드랜드는 어떤 그 소책자나 교재로 만드는 것이 영상으로 이런 것들이 좋은데, 자, 만들기 어렵지 않은 온라인 교재나 쉽게 이런 DVD로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이건 콘텐츠형 비즈니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처럼 이런 강사라든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료 오퍼로 유망 고객을 모으고, 이 메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참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데 진짜 메일만큼 강력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스팸 메일. 근데 해외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좀 반쪽알이 자동화라고 반쪽알이 온라인 마케팅이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만 특별나요. 이런 마케팅이. 해외에서는요, 온라인 마케팅 하는 사람 중에서 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메일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카피를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탠메일을 사용하면 1단계 뭐 보내고 2단계 뭐 보내고 3단계 뭐 보내고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문구를 써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버리니까 메일 자체를 갖다가 처음에는 메일을 해야지. 민 소장이 정말 메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해서 메일 시스템을 구매를 했는데 그냥 구매만 하고 그냥 돈만 나가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그러면 사람들한테 아예 메일을 쓸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을 다 공개하자 해가지고 그것도 다 있어요. 예상 고객을 모을 때 어떻게 보내야 되고 세일즈 할 때 어떻게 보내야 되고 세미나 할 때
자, 그래서 무료 오퍼로 유망 고객을 모으고 스탠메일로 프론트엔드는 스탠메일로도 충분히 판매되거든요. 네.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다음에 추가로 스탠메일을 통해서 미들엔드로 연결시키는 이 과정, 이게 자동화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뭐 우리나라 성격상 전체를 다 자동하기에는 이게 아직은 결제단에서 걸려 있어요.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런 자동화 툴을 갖다가 갖고 들어와도 우리나라에 결제단이 안 돼 버리기 때문에 해외 마케팅 솔루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리드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자, 그래서 만약 결제단을 갖다 해결하려면 해외에 어떤 그런 본사를 둔다든가 해외에 그걸 둬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늦어져요, 우리나라가. 자, 하여튼 뭐 그런 사정이 있고 뭐 네이버 관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좀 특수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온라인 마케팅은. 자, 그래서 조금 많이 늦춰져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런데 가능하다 그러면요, 이런 프론트엔드나 스탠메일을 통해서 미들엔드까지 연결시키는, 저렴한 상품까지 연결시키는 이 과정은 자동화로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미들엔드까지는 자동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이거예요. 프론트엔드를 오퍼가 아니라 프론트엔드를 직접 판매하는 거거든요.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 곧바로 프론트엔드의 상품을 세일즈 레터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프론트엔드를 판매함으로써 저렴한 상품이라 그랬잖아요. 프론트엔드는요, 5만원대에 이걸로 광고를 통해서 유망 고객을 모으는 거죠. 이렇게 유망 고객을 모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렴하게 판매한 거를 또 미드랜드를 구매하도록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뭐 체험형 DVD를 먼저 판매한다거나 뭐 만원짜리 판매해도 돼요. DVD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50만원짜리 미드랜드를 판매하는 게, 예.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미드랜드를 구매한 사람에게는 백엔드를 판매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로 고객을 모집하고 거기서 백엔드를 판매하는 건 모두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도 모두가 이런 식으로 해요. 세미나로 고객 모집하고 백엔드를 판매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프론트엔드에서 미드엔드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프론트엔드를 통해 유망 고객을 얻고 미드엔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라클 회원들도 여기서 반 이상이 참여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해서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미션 수행하고 과제 수행하는 거거든요. 프론트엔드 상품 만들 거고, 미들 상품 만들 거고, 백엔드 상품 만들 거고, 스탠메일 할 거고. 자, 단발적인 세미나에서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스템을 퍼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스템으로서 작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드랜드를 구매하는 시점에 유망 고객 획득 비용을 페이한다. 예? 유망 고객 획득 비용을 상쇄한다. 예? 그래서 유망 고객을 사실 모으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보통은 광고를 통해서 유망 고객을 모집을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요, 뭐 블로거에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무료는 아니에요. 돈을 주고 부탁하는 거고. 그런데 프론트엔드나 미드엔드를 구매한 매출로 광고 획득 비용을 페어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나 미드엔드 상품은 예상 고객을 모으기 위한 어떤 광고 비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익은 백엔드 상품에서 내자. 이게 마케팅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예상 고객을 모으는데 돈이 안 드는 게 프론트나 미들랜드에서 그 예상 고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충당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고를 많이 하다 보면.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랜딩 페이지의 컨버전율을 높이고 세일즈 레터의 계약률을 높이고 더 가능성 있는 유망 고객을 모집하고 확실하게 수치화해서 광고비를 페어할 만큼의 프론트엔드, 미드엔드를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그 리드젠에서 저보고 광고 소재 만들기 그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그거를 일본에서 제가 들었던 그거를 쫙 봤어요. 근데 광고 소재 만드는 것 중에서 이거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박성호 소장님?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게 광고 소재가 아니에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광고 소재가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뭘까요? 갑자기 물어봐서 미안해요. 뭐 광고 소재가 아니라면 예. 타겟팅일까요? 진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타겟팅보다는요, 얘네들은요, 랜딩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전환율은 예, 전환율이니까. 아무리 광고 소재 잘 만들어도 랜딩 페이지가 별로면요,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는구나. 저도, 그거 하면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광고의 효율이 안 나면 이런 광고 소재를 막 바꾸려고 했지, 랜딩 페이지 자체는 이렇게 막 바꾸려고 안 그러거든요. 근데 랜딩 페이지를 주력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확실하게 어떤 수치화해서 광고비를 페어할 만큼의 프론트엔드와 미들엔드를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자, 이러한 상태를 만들게 되면요. 이거는 이상이에요. 그 온라인 마케팅 하는 사람들의 이상인데, 자, 프론트와 미들엔드 상품에서 광고비를 충당시키면 백엔드의 매출은요, 거의 전부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이 회사 마케팅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상태는 미드랜드를 판매하는 시점에 회사의 광고 경비도 뭐 광고뿐만 아니라 경비도 전부 페어하는 것. 이게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백엔드 매출의 전체가 이익이 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면서 실천하면 얼마의 비용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얼마의 경비를 얼마나 드릴지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이게 나오면요, 뭐 사원들에게 줄 보너스도 이것으로 결정이 되고, 백엔드를 판매하는 만큼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럼 잠깐 정리하자면 무료 오퍼 프론트엔드는 여러분과의 첫 번째 접점이 되는 상품과 콘텐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신뢰관계 형성하는데. 그러려면 가격 대비 효과를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퍼나 뭐 프런트 상품 5만 원에 이 정도의 50만 원 이상의 내용을 준다고 무료로 이렇게까지 엄청난 내용을 알려준다고 라고 생각할 만한 퀄리티 높은 내용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아끼면 똥돼요. 네. 그냥 요즘은 콘텐츠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콘텐츠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나버렸습니다. 아낌없이 줘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엄청 비싸게 일본 굉장히 비싸게 예전에 수강료 지불하고 듣는 거거든요. 이거 아껴봤자 의미 없어요. 그냥 이거 여러분들한테 다 풀리고 신뢰관계 유지를 해서 그 중에서 몇 분이 미라클 저한테 계속 배운다든가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자, 신뢰를 얻게 되는 거. 자,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이런 분들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줘야 되느냐 너무 이 정도의 비싼 내용을 이거를 갖다가 주면 너무 아깝다 이런 분들인데 이게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인 게 저렴하다고 해서 내용이 빈약하면요 결국은 프론트 엔드 미드를 판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백엔드 판매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팔고 이익을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끼다 보면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까지 알려주다니라고 생각할 만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해야 신뢰를 얻어 다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백엔드 만드는데 온갖 정말로 이런 어떤 백엔드 상품인데 물론 중요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프론트 엔드야말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프론트 엔드야말로요. 가능하다면 프론트 엔드는요. 비교적 단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품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프론트엔드에서 예를 들어서 카피라이팅의 본질을 알려주는 교재를 제공한다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프론트엔드에서는요. 본질은 긴급성이 없습니다. 쉽게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상품일수록 간결해야 합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굳이 따지자면 금방 매출이 오르는 캐치 카피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반응률이 2배가 되는 메일 매거진을 작성하는 방법과 같이 단기적인 욕구와 성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사서 실천해보니 정말로 성과가 있었다면요. 반드시 백엔드도 팔릴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렇게 저렴한 콘텐츠도 이렇게 효과적이었는데 백엔드 상품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론트엔드야말로 단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표면적인 테크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액 상품인 백엔드에 가서 본질을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미라클 마케팅 위원들에서 지금 미션하고 있어요? 컨셉 메이킹이라든가 어떤 고객 분석이라든가 페르소나라든가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질적인 거를 프론트엔드로 딱 이렇게 해버리면요 아무도 안 사요. 이거는 당장 급한다라고 고객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프론트엔드 상품은요 다음 강좌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는 해결할 고민을 정확하게 노리고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료 오퍼와 프론트엔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미드엔드와 백엔드를 판매할 때는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일 것입니다. 사실 세일즈 레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미드랜드와 백엔드 판매할 때요. 자, 이 강좌는 이런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물론 캐치프레이즈로 낚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팔려요. 그런데 알아둬야 할 것은요. 고액 상품은요. 카피라이팅만으로는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이 돈을 내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1,000만 원 이상이 되면요. 무조건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움직여서 사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1,000만 원 이상이 되면요. 자, 갖고 싶다고 생각하더라도 더욱더 철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정말로 성과가 있을까 하면서 보증과 특전 전부 다 살펴보고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고액 상품에서는요. 컨텐츠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백엔드, 미드랜드는 일단 고액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콘텐츠의 양도 많아요. 특전도 많이 주어야 되고요. 베네핏, 즉 약속도 커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이며 본질적인 상품이어야 합니다. 장기적이며 본질적인 상품이어야 된다. 매년 백엔드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5년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백엔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일본 컨설턴트 중에서 넘버원 세미나 고객 모집 스타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35기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5년간 계속 똑같은 강좌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가능하냐? 본질적이고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좌는 하면 할수록 강사의 실력이 향상되어 성과가 더 좋고 고객 후기도 많아지니까 점점 더 팔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백엔드가 계속 새롭게 출시되는 회사는 컨설팅 업계라면 꽤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컨설팅 업계에서 거물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컨설팅 업계에서 이런 사람들은요.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에게 코칭, 조언 이런 쪽으로 전향을 많이 해요. 자, 자신의 상품을 백엔드로서 계속 만들어내는 건 힘드니까 매출을 올리기 위해 협회를 만든다던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거나 조인트 벤처나 콜라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좀 요즘은 그쪽으로 방향을 바꿨거든요. 콜라보 쪽으로요. 자, 어쨌든 백엔드는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본질적인 상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